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 사는 친구입니다. 오늘은 9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캘리포니아와 LA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식들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소식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와 LA 인근 지역의 코로나19 수치 안정세 속에 며칠 동안 경제 개방을 미루어오던 LA 카운티가 어제 미용실과 이발관 실내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수용인은 25% 이내로 공공보건국의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을 했는데요. 다만 이번에는 미용실과 이발관만 개방을 했고요. 기타 쇼핑몰이나 소매업 등 다른 비즈니스는 앞으로 집계되는 코로나19 관련 수치에 근거해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매업이라든지 쇼핑몰 관계자들은 실망감을 나타내고 다소 이제 불만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LA 카운티에서는 코로나19의 어떤 방역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부분의 경제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LA시가 재정 긴급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LA시 의회는 어제 재정 긴급 사태를 선포하고 공무원 15,000명 이상에게 강제 무급 휴가를 시행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또 1280여 명의 공무원들을 조기 명예퇴직시킨다고 했습니다. LA시는 공무원 무급 휴가를 통해서 임금의 7% 삭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단 경찰이라든지 소방관들은 무급 휴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코로나19의 최전선에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의사라든지 간호사 이런 의료계 종사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계 종사자들이 7,0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중에 멕시코가 1,320명으로 1위고요. 다음으로 미국인데 1,077명이 이런 의료진들이 코로나19로 희생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의하면 경찰관의 올해 사망 원인 1위가 코로나19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경찰은 굉장히 위험에 이제 많이 노출되어 있는 업무들을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총격 사건이라든지 총기 사건, 그리고 교통사고, 폭력 사건 이런 것들에 이제 많이 노출되고 그런 현장에 많이 가는데 이런 모든 원인을 합친 것보다도 코로나19로 순직한 경찰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근데 또 코로나 이외에 다른 그 원인들 예를 들면 총기라든지 폭력이라든지 교통사고 이런 것들은 해마다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조사에서는 밝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나라이고 가장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렇게 코로나19로 무참하게 막 쓰러져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가 주정부들에게 이르면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준비를 하라고 통보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타임즈는 CDC가 미국 50개 주 전체에 그리고 5개 주 대도시의 그 공중보건 관리자들에게 이런 서신을 보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것은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10월 말에 코로나 백신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상상해 볼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백신 3상 임상 실험의 결과가 좋다면 예상보다 빨리 승인이 될 수 있겠지만 섣부른 추측은 금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정치권이나 의학계에서는 대선으로 인해서 아직 안정성이나 효능에 대한 검증이 끝나지 않은 백신들을 조기 승인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는 안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해도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말 많고 탈 많은 코로나19 구호 패키지 협상에 관한 소식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조금씩 지금 진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 주정부와 지역정부에 대한 지원금이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9,150달러를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1,500달러를 지원하자 이렇게 제시를 해서 양당 간에 7,650달러의 그 큰 차이 때문에 계속 결렬이 됐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LA시에서 재정 비상사태를 지금 선포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각 주정부나 시정부가 재정이 없어서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빨리 주정부에 지원을 하자. 그래야 주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잘 대처하거나 혹은 이렇게 실업자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많은 돈을 거기에 투자하자라고 하는 반면에 지금 공화당에서는 경제 재개방이라든지 학교에서의 어떤 대면 수업 이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차이 때문에 계속 결렬되고 있는데요. 문우신 재무장관이 좀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양당 간에 협의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지금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1조 5천억 정도 규모에서 구호 패키지가 타결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1조 5천억 달러에 관한 예상 얘기는 제가 사실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 항목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꾸 결렬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어떤 어려움은 상존해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는데 문우신 재무장관 같은 경우 더 쓰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더 허용을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다음 주에 연방 상원 의원이 이제 개회하게 되는데 공화당에서는 1조 5천억 달러를 줄여서 그리고 또 1인당 1,200달러 지급하는 거 이것도 빼고 연방 실업급여로 300달러 그리고 중소기업 PPP 이런 내용을 포함한 스키니 법안을 표결 처리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1,200달러도 줘야 되고 연방 실업급여도 500에서 600달러는 줘야 되고 뭐 이래서 이제 그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다음 주에 한번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원 의회에서 크게 격돌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대선 전국이고 이게 계속 협상이 미뤄지다 보면 여론에서도 좋지 않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양당 간에도 서로 양보하고 좀 더 재정 지원을 하자고 얘기해서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아마 9월 달에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9월 초니까요. 네. 연방정부가 이민자를 상대로 생체 정보 수집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오늘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취업 허가증이라든지 비자 신청할 때 이민자들한테 지문이라든지 사진 그리고 이민 신청할 때는 건강 정보 이런 것들을 요구했었는데요. 앞으로는 홍채나 음성 정보 그리고 DNA 샘플 등이 이제 추가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인권운동가라든지 시민단체들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보들이 감시를 위해서 편리할 수는 있겠지만 사회를 더 안전하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많은 비정상적인 이런 상황에 우리는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잘 성찰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한 삶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LA 사는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